지금 부동산 시장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공급 부족이다. 집값 오른다. 아니다. 경기 침체다. 더 떨어진다. 어떤 게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이 실수요자들의 불안감만 점점 커지고 있죠. 이제는 막연한 예측이나 전문가들의 엇갈린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로 시장을 제대로 읽어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우리는 개인의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핵심 변수는 딱 5가지입니다. 공급 부족, 전세 구조 변화, 금리 안정화, 신축 희소성, 그리고 교통망. 오늘 직방TV에서는 이 5가지 변수를 데이터로 정밀 분석해드립니다. 추측이 아닌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바로 공급 절벽입니다. 먼저 인허가 데이터부터 볼까요? 2025년 10월까지 주택 인허가는 약 24만 6천 호에 불과합니다. 연말까지 합쳐도 30만 호를 넘기기 어려운 수준이죠. 하지만 이 인허가 절벽이 영향을 미치는 건 2026년이 아니라 그 이후인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입니다. 정작 2026년 시장을 좌우하는 건 이 3년 전의 착공 물량입니다. 2026년에 입주할 아파트는 이미 2023년, 2024년에 공사가 시작됐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시기 착공 실적을 보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25년 들어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급감했다는 겁니다. 특히 선호도 높은 아파트 착공은 27만 호에서 18만 호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2026년의 공급 부족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2026년은 과거의 착공 부족이 입주 절벽으로 현실화되는 첫 해가 될 겁니다.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실제 수치로 드러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2026년 부동산 시장의 두 번째 핵심 변수는 전세 시장입니다. 입주 물량이 줄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전세를 찾게 되고 이는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년 사이 약 12% 올라 실거주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의 전세난은 과거와 다릅니다. 단순히 새 아파트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전세 공급 구조 자체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규제와 금융 환경의 변화입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예전처럼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방식의 임대 공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는 속도 자체가 느려진 겁니다. 금융 규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전통적인 방식이 막히면서 월세로 바뀌거나 아예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전세 사기 우려가 아파트 전세 수요를 더욱 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 구조는 막혀있는 상황. 이 전세발 압박은 결국 전세가율을 높여 2026년 매매가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안정화 기조에 접어들면 억눌렸던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바로 이 돈의 흐름과 심리입니다. 길었던 고금리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표를 보면 경기 침체 국면이 저점을 지났다는 신호가 포착됩니다. 경기를 미리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5년 102.2포인트를 기록하며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기준금리 또한 2026년에는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금리의 함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금리가 곧바로 똑같은 속도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의 환율 변동성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속도를 늦추게 만드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됩니다. 또한 가상금리와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의 기대만큼 실제 체감금리는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026년은 금리 인하라는 한 방향만 보고 달려들 시기가 아닙니다. 인하 기조 속에서도 환율이나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경로에 얼마든지 불확실성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금리의 변곡점은 맞지만 그 속도는 우리의 기대보다 완만할 수 있다는 데이터의 경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변수는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과 그로 인한 수요의 흐름 변화입니다. 앞으로 새 아파트 가격은 구조적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우선 아파트를 짓는 비용 자체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강화된 환경 규제, 치솟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로
2025년 공사비는 2년 전보다 평균 15에서 20%나 올랐습니다. 여기에 층간소음, 에너지 효율 등 건축 기준까지 까다로워지면서 분양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기존 신축 아파트 가격을 강하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 격차가 확연합니다. 서울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는 2023년 대비 약 27%라는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30년 넘은 구축은 그 절반 수준인 14% 상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신축 가격은 이미 일반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가격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면 시장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생깁니다. 바로 수요가 신축에서 준신축으로, 다시 준준신축으로 옮겨가는 단계적 이동이죠. 2026년에는 무조건적인 신축 선호보다 신축의 인프라는 누리면서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5에서 10년 차 준신축 단지들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겁니다. 또한 구축 중에서도 재건축 가능성이 확실한 단지만 선택받는 구축 내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섯 번째 변수는 교통망의 변화입니다. 먼저 GTX-A를 볼까요? 2026년에는 서울역에서 수서 구간이 연결되며 남북으로 나뉘어 있던 전 구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변수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입니다. 강남 업무지구의 핵심인 삼성역에 서지 않는다는 건 개통 초기에도 강남 출퇴근 수요는 여전히 기존 2호선 등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기존 도선의 가치가 생각보다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2026년 시장은 GTX 노선 유무보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는 게 체감되느냐에 따라 지역별 반응이 크게 갈릴 겁니다. GTX-A 외에 허리가 끊어진 노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서해선입니다. 서하성 원시 구간이 끊겨 있었는데 이 미싱 링크가 2026년 3월 드디어 해소됩니다. 충남 홍성에서 김포공항, 대구까지 전 구간이 완전히 이어지면서 경기 서남부와 충남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수원발 KTX도 주목할 만합니다. 올해 12월 완공 예정으로 수원이 경기 남부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례 트램입니다. 58년 만에 서울로 돌아오는 노면전차로 2026년 하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위례 신도시의 고질적인 내부 교통난을 해소할 핵심 인프라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통망 효과를 개통되면 오른다는 식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통호재는 시장 전체를 바꾸기보다 효과가 이미 가격에 반영된 지역과 실제 개통 후 체감 효과에 따라 반응하는 지역으로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2026년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단순히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에만 휩쓸리지 마세요. 주택시장의 수급은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모이는 수요의 성격이 다르고 그 수요가 무엇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실제 수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심 지역의 향후 3년 입주 물량을 확인하되 그 지역 수요층이 신축을 원하는지 아니면 입지 좋은 구축을 선호하는지 데이터로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가성비 신축인 준신축 단지를 눈여겨보세요. 5년에서 10년차 아파트는 신축의 가격 부담은 덜하면서도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어 공급이 부족한 2026년에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방 앱의 거주민 리뷰를 활용하면 소음, 주차, 관리 상태 등 실제 살아본 사람만 아는 생생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세가율과 거래량을 체크하세요. 전세가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단지는 그만큼 실거주 수요가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최근 1년간 거래가 활발했던 단지일수록 유동성이 좋아 향후 자산 가치를 지키는 데도 유리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우리는 개인의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 전세 구조 변화, 금리 안정화, 신축 희소성, 그리고 교통망 체감이라는 5가지 변수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데이터가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입지 좋은 곳의 신축과 준신축이 더욱 귀해지는 구조 말이죠. 하지만 모든 지역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 입지와 수요를 따져보는 현명한 선택만이 2026년 시장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데이터로 읽는 부동산의 미래, 직방TV가 여러분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끝까지 돕겠습니다.